누굴까요? 아, 김어준 씨였군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장인데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꽃을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독특한데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언론사, 정당, 기업, 의뢰를 일체 안 받고 장기나 인디펜던트, 독립.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름도 정했어. 여론조사 꽃 2달 후부터는 일반 회원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1년 정기회원, 3년 정기회원, 정기회원만 먼저 받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글쎄요, 과연 김어준 씨가 만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자세한 내용. 뭐 유료 회원까지 모집하겠다. 뭐 장미 회원일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자발적 납부자에게 부여하는 거고 디너쇼 혜택이 있다라고 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어준 씨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역시 좌파들은 돈. 수치 다루는 전문 작업을 음모론 작업하던 김어준이 한다. 돈줄 회원부터 뭐지? 대놓고 숫자 조작, 투전판 벌이겠다는 새로운 한탕주의 행각. 역시 좌파들은 앉으나서나 돈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글쎄요. 전효옥 전 의원도 이렇게 비판하고 김어준 씨의 주장도 들어봤고. 김수영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신빙성이라는 건 어쨌든 객관성,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한쪽 이념 정파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 중론이잖아요. 이제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뭐 선거를 앞두고 각종 확인되지 않는 의혹들을 제기해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의심이 되고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론을 어떤 포착한다기보다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대선에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죠. 채널 A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맞췄고요. 채널 A의 예측조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기긴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채널 박빙으로. A의 알파 A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제가 기포 방송 진행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샘플 자체가 한 14,000명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조정도 아주 세밀하게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타사와 결과가 정반대로 예측이 나와서 굉장히 좀 끝까지 긴장감을 줬었던 그 채널의 예측조사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뭐 응답률이 5%도 안 되고 한 1,000명 정도 전화 돌려가지고 급조한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론을 포착하지 않는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앞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발표하려면 일정 정도의 수준이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객관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협정을 맺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여론조사가 자기네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지하는 식의 여론조사가 계속 공표되니까 굉장히 공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개표 방송 진행했잖아요. 에피소드. 이제 국민의힘 의원 2분, 민주당 의원 2분을 모셔두고 4분 모시고 제가 이제 개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딱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데 0.7% 차이로 막 박빙의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애매한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타사는 1%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먼저 결과를 공개했고 이제 채널 A 예측조사는 타사와 정반대로 1%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보도해드리니까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2분과 민주당 2분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 2분은
채널A 결과가 틀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두 분은 채널A 결과가 맞기를 바란다. 뭐 하여튼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도 좀 나네요.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생화 꽃이 아니라 조화 가짜 꽃 여론조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꽃이라는 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건 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 여론조사 수치랑 다르게 대선 결과가 좀 다르게 났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여론이 출렁였던 것들을 공표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당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겠죠. 여론조사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의 용어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도된 상태의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여러 견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여론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꽃, 생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론이 아무리 기울어도 환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가짜 꽃, 조화를 만들어내는 악의적인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국민들에게 먼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 이 같은 행위들 정치적 기만이라는 표현으로 정치 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A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은 더욱더 전문적이고 더욱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뢰도 있는 개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채널A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